아버지는 나의 본능을 억압하는 초자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내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 같은 것들. 사랑과 증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 미움의 감정이라는 게 두 개의 감정이 아니야. 리비도 이론이 에로스라면 그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타나토스의 본능이 있다. 본능과 초자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관념 같은 것들,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야. 무의식, 의식 바깥, 아니면 의식의 기저. 그 구조가 프로이트는 내면을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이거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야. 뭐냐 그러면 키에르케고 같은 사람들이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은 가능성과 필연성의 종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프로이트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인간은 자아다. 자아란 본능과 초자아의 종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과 도덕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세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아, 우리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그것만 알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건 우리가 본능을 넘어서서 본능을 억압하고 내가 사회적 자아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본능이 없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냐? 그런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억압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초자아가 아주 강해서 이 억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억압이 실패할 때 대부분 신경증이나 정신증이 생겨난다는. 초자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란 뭘까 물으면 종교인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종교인들은 초자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억압돼.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이나 도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억압이 죄처럼 여겨진다. 억압을 해서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억압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그게 바로 본능의 억압이 실패한 경우야. 이때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 신경증이란 건 뭐냐? 억압된 본능이 이제 폭발하게 될 때, 이때 죽음의 충동 같은 게 생겨난다. 타나토스가 생겨난다. 그 타나토스가 밖으로 향하면 이제 상대를 공격하거나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들.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너무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참고 살다 보면 얘가 나중에 그 억압이 그 용량이 다 찰 때가 있어. 그럼 그게 터져 나온다고. 뭐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도가 초과되면 이제 신경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덕적 망나니들은 타인을 때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단지 참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차면 타인을 공격해. 요즘 뭐 악성 댓글을 달면서 그 공격성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신경증에 걸려. 왜냐하면 그 폭력성이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하는 거야. 자기를 때리는 거야. 자기 미움을 가지고 나 자신의 미운 모습들을 한탄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우울로 온다고. 디프레션. 이게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타인을 부정하면 폭력이고 자기를 부정하면 이게 우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프로이트가 묻는 거예요. 자, 이런 딜레마 안에서 당신은 부도덕한 망나니가 될 거냐? 얘는 건강하지만 얘는 망나니들은 억압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다 하기 때문에 억압이 별로 없어. 그래서 건강한 망나니가 될 거냐? 아니면 도덕적인 신경증 환자가 될 거냐? 자, 선택해라. 우리의 딜레마야. 본능과 초자 사이에 우리가 무엇과 화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프로이트는 문명사회라는 게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아주 중요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결국 그건 거야. 문명 속에서 우리는 불만에 가득 차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신경증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명이라는 건 우리의 본능, 성욕과 폭력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억압하고 그 위에 세워진 윤리체계 아니냐. 그렇지만 결국 이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 너무 본능을 억압하기만 하면 이 본능이 억압되어서 타나토스, 폭력성이 강해진다는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문명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자, 이걸 빨리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건 철학자들이 할 일이다. 나는 의사다. 그건 철학자들이 찾으라 라고 글을 끝낸다고. 우리가 찾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나?
한 세 가지 방식이 있을 거야. 첫째는 뭐냐? 해소 같은 게 해소. 본능을 자꾸 억압만 하고 쌓아두지 말고 이걸 해소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나 요즘 보는 게 강남의 한복판에 파괴방 같은 게 있다고 들었거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돈을 10,000원 정도 내고 들어가면 야구 방망이를 준대. 이 야구 방망이로 키보드하고 컴퓨터 다 부시고 나온다는 거야. 이건 뭐냐? 회사 생활에서 얼마나 본능을 억압하고 있겠냐는 거야. 인간이 자유롭고 싶고 자기중심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그 계급 사회 안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상관의 명령을 불만스럽지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오전 시간을 보내잖아. 얘 마음속에 분노가 이만큼 차 있다고. 겉으로는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아유, 일 잘하고 착한.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엄청난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얘는 점심시간에 가서 컴퓨터 키보드를 박살내고 막 유리병을 깨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걸 해소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있나 하지만 그게 있어서 강남이 유지되고 있다. 걔가 계속 착할 수 있는 이유는 폭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걔는 해소하는 방식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도 걔는 착한 직원으로서 회사 생활을 견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만을 우리가 긍정할 게 아니고 회사 생활이 끝나면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나 그걸 스트레스라고 불러도 좋거든. 이걸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론 사회 철학적으로는 풀 게 아니라 그 분노를 뭔가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써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건강의 차원에서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해소의 방식이야. 두 번째는 대리의 방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해소할 수는 없지만 대리물을 통해서 자신의 본능을 약간 완화시키는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 문명 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문명적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UFC 같은 것들이야. 권투 이런 것들 보면 야, 사람 안에 저렇게 공격성이 있나? 우리는 뭔가 온화하고 다정하고 너그러워야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보면 뭐 코피가 나오고 뭐 눈이 찢어지고 UFC는 사람 막 기절하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자,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대리로 만족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게 현대 문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압된 본능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건강한 정신으로 살 건가? 이게 프로이트의 질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이 디솔루션, 해소. 아까 말했던 파괴방 같은 것들. 뭐 그런 형식들 있잖아. 예를 들면 꼭 그것만 해소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나 학생들한테도 혼자 있을 때까지 너무 착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마음속에 분노, 응어리 이런 것들, 울화. 정신과에 가면 화가 가득 찬 상태를 울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는 그걸 화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옛날에 며느리들이 뭔가 억압된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쌓고 살다가 신경증이 걸리는 거. 그래서 울화병이라고 불러. 울화. 우리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자주 잘 긁힙니다. 자그만 말해도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불만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 와도 거기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쉽게 긁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억압, 본능의 억압이 덜하면 우리 정신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든. 그러나 우리 안엔 그런 이제 파괴의 본능이 가득 차 있다. 이럴 때 아주 심각한 상처를 받아. 예민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노이로제 혹은 뉴로시스, 신경증이라 부르는 게 그렇게 예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첫 번째가 디솔루션, 해소다. 근데 해소가 혼자 있을 때 욕도 해소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지만 사실 뭐 혼자 있을 때 욕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도리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약간 분도 풀고 화도 내고 때로는 욕도 좀 하면서 내 안의 분노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의 방식은 꿈에서 억압된 본능이 해소되기도 하거든. 예를 들면 현실에선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꿈에서 속 시원하게 다 해버리고 내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하면 응어리지지 않잖아. 그런 해소의 방법들이 필요하다. 꿈 훈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 잠들기 전에 자, 지금부터는 문명의 세계로부터 그 가면을 완벽히 벗는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살아간다라는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걸 걸어서라도 꿈에서라도 현실 원칙,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게 본능을 쾌락 원칙이라 부르고 이 현실, 도덕을 현실 원칙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현실과 더 잘 타협하려면 이 쾌락 원칙을 어떻게든 해소시켜야 한다. 꿈에서든 파괴방에서든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욕을 한다든지. 그러나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분풀을 하는 건 굉장히 나쁜 방식이지. 왜냐?
내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그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자, 이건 사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아. 악플을 달고 원한의 표현들을 막 쓰면서 특히나 권위 있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더 파괴의 본능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격조가 없는 품격이 떨어지는 비판과 욕설을 쏟아내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좀 저급한 방식의 해소다. 그렇게 생각. 아니, 그렇게 내가 내 고통을 위해 타인에게 전가하고, 그럼 그 타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자, 그런 식으로 돌고 돌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혐오, 그리고 혐오가 결국 나한테까지 돌아온다고, 돌고 돌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복수의 방식 같은 것들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전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해소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대리라고 해가지고 displacement, 그러니까 딴 데로 옮겨 놓는다, 이런 뜻이거든. 대리.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UFC 혹은 대리물들을 활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성, 억압, 이런 것들인데 직접 뭔가 내가 부실 수 없고 공격할 수 없을 때 타인이 공격하는 걸 보면서 내가 대리만족한다. 그래서 UFC를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 안에는 사실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저게 있어서, 저런 반문명적 문화가 있어서 문명 세계가 유지된다. 프로이트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왜 그렇게 저급하고 동물적인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프로이트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것 때문에 지금 문명이 유지되고 있다. 저게 없었더라면 저 공격성, 본능이 억압됨으로써 내가 받게 되는 그런 공격성을 해소하지 못한다. 문명도 결국 그것 때문에 파괴된다. 마치 고대 사회의 노예들은 엄청난 주인들의 압박 속에 살다가도 1년에 몇 번 바쿠스 축제 같은 걸 해가지고 완전히 해방된 어떤 일탈의 순간을 주잖아. 그러니까 일탈이 정상성을 강화한다. 일탈이 없으면 정상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게 프로이트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대리, 만족. 그러나 이 대리라는 건 사실 내가 직접 나무판을 박살한다든지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에 비하면 그 구경을 통해서 느끼는 대리라는 건 꺼져가는 촛불처럼 비실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소라는 건 너무나 힘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dissolution, 해소. 두 번째는 displacement, 딴 걸로 대체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 승화, sublimation. 승화의 방식이 사실 가장 좋기는 해. 승화란 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본능, 리비도라는 것을 문명적인 방식으로 다 풀어내는 방식. 남에게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분노를 표현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도리어 문명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본능을 풀어내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본능이 있으면 그 리비도를 스포츠 같은 거 생각해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공격성을 완화시켜 놓은 게 스포츠 문화거든. 스포츠를 보면 뭔가 남을 싸워 이기거나 정복하거나 공격성을 아주 건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라는 건 왜 2500년 이상 이렇게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그럼 프로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저게 인간의 본능을 문명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아주 건전한 방식, 탁월함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 혼을 불태우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뭐 연구를 한다든지 예술을 한다든지 문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에너지, 이 모든 에너지는 리비도를 뺏어 쓰는 거거든. 리비도를 빌려와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리비도를 성욕이라고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그냥 생명의 에너지 같은 게 리비도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리비도가 아주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일도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뭔가 열정적으로 정치를 한다고 뭐 온갖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생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리비도가 기본적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학문에 내가 쏟아낸다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본능을 해소하는 방식 아니냐. 예술 혼을 불태운다든지 이런 방식은 굉장히 문명과 화해한 건전한 해소의 방식이다. 이런 승화의 방식에는 스포츠라는 것도 있고 예술혼, 학구열. 그러다 프로이트도 그런 이야기를 해. 자, 이게 참 좋긴 좋은데 만약 이것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이 이런 자기의 본능을 이런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충돌할 때 내 마음속에 긴장이 일어나고 있거든. 야, 이러다가 내 본능이 튀어나오면 어쩌지? 이 시대에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다 빠져가지고 전부 도덕적인 신경적 판자들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 20번이나 수정한 기획안 같은 것들을 나중에 퇴근할 때 돼서 야, 맨 첫 번째 걸로 그냥 가자. 도리어 과도한 친절로서
본능을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들. 프로이트를 공부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죠. 프로이트 관점에서는 그런 예지몽이나 외부의 어떤 것의 정보의 원천은 절대로 아니야.